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이기심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을 겪으며 인간의 밑바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까지 이용하려 했던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반격하고 제 삶은 되찾았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강석훈이고 지역 청년 창업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여동생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 힘이 되어 주겠지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제게 집안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여동생 이야기였죠. 여동생은 원래부터 집안의 말썽쟁이이자 사고뭉치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툭하면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켜 가족들 걱정을 하게 했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게 사람 굿이라고 살런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곧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기에 대학도 안 들어갔고 20살이 훌쩍 넘도록 번듯한 직업 하나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그마저도 힘들다며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그나마도 외모가 예쁘고 날씬해서 쇼핑몰 모델 같은 것도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 안내소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니 멋대로 그만둔 상태였죠. 그 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탔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성형 종종 받고 피부과에 돈 쓰러 다니고 어쨌든 가족들 속을 썩히는 철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신우 자린이만큼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로 우리 민지 철없는 건 아는데 내가 오빠로서 잘 타이를게. 자기까지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좀 대책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집안에 사고뭉치 한두 명은 있다고 하고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줄 일은 없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는 신우가 한 수산물 가공 회사 격리로 취직해서 비교적 얌전히 다니고 있었기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요. 결혼 후 약 2년 동안은 정말 큰 문제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게 시작했던 제 공방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도 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남편도 운영하던 일식요리 식당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죠. 신우도 별다른 문제 없이 회사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을 때 조용했던 시댁에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도 안 한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우는 회사 근처에 친구랑 자취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 어머님도 그동안은 자주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찾아갔는데 신우 배가 이미 제법 부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도 이미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일로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면서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언니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난임 부부였거든요. 저희 언니처럼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한테나 아이가 찾아오면 좋은데
시집도 안 가고 대책도 없는 저의 신우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뇨. 어쨌든 저는 신우가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하면서 일단 어머님의 부름에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딸 자식 인생 망쳤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고 남편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신우에게 소리치며 애아빠가 누구인지 추궁했죠. 야, 너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결혼도 안 한 기집애가 덜컥 임신부터 그것도 이렇게 배가 부를 때까지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도대체 애아빠가 누구야? 당장 가서 책임지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남자랑 이미 끝났어.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인간 애초에 나 책임질 인간도 아니야. 뭐라고? 너는 그런 남자애까지 가졌단 말이야? 도대체 뭐 어쩌려고? 아, 실수였던 거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년.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웬일로 얌전히 살아 했더니 임시? 게다가 회사까지 마음대로 그만두고. 아휴, 내 팔자야.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 그날 어머님은 신우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통곡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장 그 애아빠란 놈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며 씩씩거렸죠. 남편이 너무 흥분했기에 저도 무슨 일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차분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임신했고 그 애아빠라는 새끼는 모른 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도 어머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우를 다그치거나 애아빠에 대해 난리치거나 묻지도 않았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어쩌겠냐고 말해봤자 열받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가 이미 임신을 했고 아이를 지을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낳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는 아들 재민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일 정도 지나서는 작은 카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며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온종일 재민이를 돌봐주셨죠. 신우는 제법 열심히 일하는 듯 했고 버는 돈으로 재민이 육아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육아 관련 서적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우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려나 보다 생각했고 또 한편으론 대견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든다고도 하더니 우리 신우가 딱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오랜만에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신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겁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하니 놀랐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큰 건축 사무소 대표 아들이라서였습니다. 그 아들도 유학까지 다녀와서 아버지네 건축 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건축가고요. 남자가 인물도 좋고 유학파에 직업 좋고 집안까지 좋다고 하니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신우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딸 덕분에 엄마도 호강 한번 해보자느니 허리 펴고 살아보자느니 하시면서요. 저는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근데 그 남자도 아나요? 재민이에 대해서. 저는 신우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지 그럼. 아, 알아요? 그런데 괜찮대요? 아, 괜찮다니까 만나지. 그렇구나.
저는 좀 놀라면서도 어쨌든 신우에게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축하했습니다. 신우가 홀몸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니 둘이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났고 또 재민이의 존재를 다 안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으로서 참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일은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으로 저에게 돌아왔지만요. 어쨌든 신우가 만나는 그 건축가의 이름은 문세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남자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그 둘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친이 재민이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우의 아이인 재민이는 어머님 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와 어머님은 그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과 재민이의 존재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고 어머님과 신우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건 아니죠.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요. 그쪽에서 알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갈 일이에요. 큰일 난다고요. 제가 말리자 어머님은 오히려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알려면 어떻게든 알죠. 애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거냐고요.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요? 하지만 제 말에 신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됐어요, 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 전에 자기 과거를 다 시시콜콜 얘기하고 결혼해요? 아가씨,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네? 신우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죠. 그냥 단순히 연애 몇 번 하고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혼모로 애를 낳았고 그 애가 버젓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만약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되면 저도 어쨌든 이 집 식구 중 한 명인데 싸잡아서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여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올케인 저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만류하는 저를 나무라셨죠. 정아야, 너는 신우 좋은 일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야겠니? 찬물이 아니라요, 어머니. 재민이 걱정은 아예 붙들어 매라.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요? 재민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마 문세우 씨한테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실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괜히 초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단체로 사기를 친다는데 이걸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있는 애를 없다고 하고 이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려는 신우와 어머님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좀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건 알겠는데 걸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수도 있고 사기 결혼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를 설득해서 그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신우가 애가 있음에도 문세우 씨가 좋다고 하면 결혼 진행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민지가 그 정도 남자 잡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문세우 씨 집안 진짜 빵빵하던데.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지영 유지 중 한 명이라니까.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모른 채 해. 아니, 모른 채 할 게 따로 있지. 나는 당신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이해가 안 돼.
재민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져? 그럼 재민이는 뭐라고 할 건데? 어쨌든 그 남자도 재민이를 볼 거잖아. 그쪽 남자도 어머님 사별하신 거 진즉에 알고 있는데 재민이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재민이는 뭐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잖아. 아무튼 집안에 시끄러운 일 더 만들지 말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좀 해줘. 설마 재민이를 보육원 같은 데 보내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무슨 애를 물건 취급하면서 안 보이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는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할머니며 엄마, 삼촌이 다 있는데 무슨 재민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느냐 펄쩍 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의 결혼에 무조건 좋다고 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침묵하는 것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동참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나요? 저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요. 제가 만약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까지 한다면 나가서 터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신우의 저 말도 안 되는 거짓 결혼을 묵인하는 것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야 하나, 나중에 걸려서 문제 생겨봐야 정신을 차릴까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말했던 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재민이가 저희 언니 집으로 갔거든요. 저희 언니네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님이랑 같은 교회에 다녔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저희 언니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언니 연락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정이 생겼다고 언니한테 애 좀 며칠만 봐달라고 하더랍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시어머니끼리 아는 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이기도 하니까 저희 언니도 알겠다고 하고 며칠간 봐줬대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안 데리고 가더랍니다. 언니가 연락해서 언제 아이 데리고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언니도 너무 황당하고 곤란해서 저에게 결국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듣는 저도 기함을 했죠. 너도 알다시피 너네 시어머니랑 우리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잖아. 나도 너네 어머님 교회에서 자주 보고. 그런데 연락 와서 며칠만 애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사정이냐고 여쭤보니까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해야 되는데 괜히 너랑 강서방이 알면 걱정하니까 조용히 입원하고 치료받고 나오실 거래. 그래서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사정이 그러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며칠만 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재민이가 우리 집에 온 거거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데리고 가시고 연락도 안 받는다. 미치겠어 정말. 입원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병원 치료니 입원인가요? 신우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게 다니시는데요. 가만 보니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고 안 찾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 언니에게 전해 듣고 나서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세요?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뭐가요? 너네 언니네 부부 애 안 생긴 지 5년 넘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긴다며? 그런데요. 너네 언니네는 애가 필요하고 우리 민지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딱 된 거 아니니? 뭐가 딱 돼요? 재민이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어머님 손주를 그런 식으로... 내 손주 귀하니까 너네 언니한테 보낸 거지. 너네 언니 착한 거 알고 애도 그만큼 기다렸으면 얼마나 잘 키워주겠니?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
생판 모르는 남도 입양해서 키우는 마당에 재민이는 아는 사이잖아. 니네 언니도 임신 안 되는데 억지로 몸 상해가면서 임신 준비하지 말고 재민이 키우라 그래. 라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딸 결혼 보내는 것에 급급해도 손주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어딨나요? 게다가 저희 언니는 무슨 잘못인가요? 저희 언니랑 얘기가 되거나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맡겨놓고 안 찾아간다니요.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날강도요.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데리고 가세요. 내일까지 재민이 안 데려가면 제가 직접 데리고 어머님 집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형네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재민이 좀 키우면 안 되느냐고. 재민이 아직 완전 아기니까 그냥 재민이 낳았다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저는 막말로 신우가 저지른 사고인데 왜 그 수습을 우리 언니가 해줘야 되냐고요. 저도 애한테 사고라는 표현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민지 걔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알아? 오빠로서 그 행복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하면서 무슨 행복. 그 문세호 씨한테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라 그래.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문세호가 민지한테 애 있다고 하면 이 결혼을 하겠냐고. 그럼 안 하면 되지. 하지 말고 본인이 낳은 애면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라 그래. 남한테 떠넘길 생각 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애 데리고 가라고 계속 연락했고 결국 어머님은 언니네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속셈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 언니한테 맡기면 저희 언니도 아이한테 정이 들어서 보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냥 우리가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서로 충분히 합의를 해서 대신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애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데 저희 언니가 뭐하러 재민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하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재민이를 도로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재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재민이와 재민이 육아용품까지 챙겨왔던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재민이 그냥 우리가 키우재요. 내가 미쳤느냐고 나랑 장난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차피 조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나 다름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 조카를 그냥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어머님은 몹시 당당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석훈이랑 얘기 됐어. 저랑은 얘기 안 됐습니다. 재민이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못 살면 어쩔 건데. 그리고 못 키우겠으면 들고 간 돈 도로 갖고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라고 하기에 어리둥절했죠. 돈이라뇨? 석훈이가 돈 들고 갔잖아. 5천만 원.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 한다는 말이 어머님에게 애 키워주는 대신 5천만 원을 받았대요. 5천만 원을 왜 받느냐 했더니 차 바꾸는데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뜨악했죠. 남편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가 있는데 그게 8천만 원짜리거든요. 저희 형편에 비싼 차기도 하고 너무 사치 같아서 만류했는데 남편은 그 차 사고 싶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5천만 원 해준다고 하니 그걸 덥석 받고 계약까지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인수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애 가질 거잖아. 자기 몸 망가지게 힘들어서 임신할 필요 뭐가 있어. 조카면 아들이나 다름없지. 우리가 키우면 돼. 쉽게 생각하자. 당장 임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다짜고짜 신우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그러고 그 돈은 당신 차 사는데 보탠다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자 그럴 줄 알았니? 어쨌든 이미 받았고 난 키우기로 했어. 그럼 혼자 실컷 키워. 그 말은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재민이 도로 안 데리고 가면 나 이혼할 거야. 아, 몰라. 그럼 이혼하든가. 어쩜 그렇게 사람이 정이 없냐? 돈 한 푼 안 받아도 새 출발하는 신우 위해서 조카 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것도 이렇게 막무가내 주먹 다짐으로. 돈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재민이도 보내. 아니면 이혼이야. 마음대로 해. 나는 돈 돌려드릴 생각 없어. 그냥 키울 거야. 그래. 그럼 혼자 키워 어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리가 오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기막히면서도 동시에 어머님과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대책 없이 일 저지른 건 신우인데 그 뒤처리는 왜 제 몫이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거기다가 마음대로 5천만 원 받고 그걸로 자기 차까지.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제가 재민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보라고 하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하고요. 남편은 그럼 재민이는 어쩌냐면서 난리치는데 어쩔지 생각도 안 하고 5천만 원 주신다고 하니 덥석 애부터 받아오나요? 하나같이 다 미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짐 싸서 친정에서 지냈고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독하네, 조카 좀 키워줄 수 있지, 못돼 처먹었네 어쩌네 하시는 겁니다. 사고는 자기 딸이 쳤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자기애 감추고 결혼하려는 신우만큼 제가 독할까요? 그렇게 이혼 얘기가 오가는데 그 와중에도 신우는 웨딩 사진 찍고 행복해 죽겠다고 SNS에 사진 올리고 난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열받는 겁니다. 지 때문에 지네 오빠 가정은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고 행복하네 어쩌네 하는 게 말인가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이혼 얘기 오가고 사이가 완전 파국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제 욕 엄청 하고 못돼 처먹었네 어쩌고 뒷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재민이의 친아빠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신우가 다녔던 수산물 가공회사 부장이었고 애 둘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부장애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희 남편과 어머님이 찾아가서 난리를 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합의금 및 양육비로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에서 5천만 원을 저희 남편이 받은 거죠. 애 대신 키워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신우의 약혼남인 문세호 씨가 일하는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세호 씨에게 보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기 결혼의 희생양이 될 문세호 씨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실은 결혼하려는 강민지 씨요. 저희 신우.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름은 재민이고요. 예? 그리고 그의 아빠는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문세호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신우와 시댁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임 부부인 저희 언니한테 아이를 떠맡기려 했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유부남이며 이미 거액의 합의금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문세호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유부남이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요? 어머님과 강민지 때문에 제 결혼도 파토났고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문세호 씨는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가 극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얘기를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거의 발작하듯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문세호 씨에게 그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는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뭔데 문서방 찾아가서 그딴 소리를 내? 너 미쳤니? 문서방이 당장 결혼 안 한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 딸 귀한 인생 조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그딴 짓을 저질러?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어머님? 아가씨랑 어머님이 애 있는 거 속이고 사기 결혼하려다가 들통난 거잖아요. 이 독사 같은 년이 진짜!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도 네가 저지른 짓거리 듣고 열받아서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지금 당장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니년 끝장낼 줄 알아! 아, 이제 협박까지? 어디 해보세요. 남편한테도 꼭 그렇게 전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모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신우와 남편을 대동하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공방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내 딸 앞길을 가로막아!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망쳤어! 인연을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한 주제. 뭐가 어째?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 정도가 되니 완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신우도 저를 노려보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딴 짓 저지른 거죠? 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서 배 아팠던 거죠? 너도 정신 차려. 언제까지 안 들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낳은 자식이면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진작 처리하듯이 여기저기. 애한테 그러고 싶니?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한마디 하자 신우도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새언니 대접해주니까 네가 뭔데 그딴 충고야?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너 진짜 막 나가자 이거지? 야, 다 필요 없고 너 문세영한테 전화해. 해서 네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고 불어서 헛소리했다고. 아니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래,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이혼 도장 찍는 거야. 명심해.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이유는 내가 먼저 하려고 했어. 나는 사기꾼들하고 계속 한 식구로 지낼 생각 없거든. 뭐? 사기꾼? 이 미친년이 진짜 언니 대접해주니까. 하면서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공방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싸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문세호 씨였죠. 아까 어머님이 전화가 왔을 때 문세호 씨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와서 실체를 직접 보라고요. 문세호 씨가 나오니까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까지도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더라고요. 와, 강민지.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하더니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오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있다면서 그런 사실까지 속인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고 문서봐. 오해야 오해. 오빠, 걔 내 애 아니야. 언니가 나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너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딴 짓이나 하니? 와, 진짜 신물이 난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애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애 물건 취급하고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진짜 무섭다. 당신들하고는 정말 끝이야.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비용 전부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문서방,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서방입니까? 아주머니 딸하고 다 끝났는데. 문세호 씨는 씩씩거렸고 저는 내 공방에서 다들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세호 씨는 해결나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이 행패를 부릴까봐 다 갈 때까지 자기가 좀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이혼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남편은 그제야 자기 여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나까지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난리를 칠 거면 진작 쳤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문세호 씨에게 파혼당했고 문세호 씨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가 아이까지 숨긴 미혼모였고 유부남과 바람피어 얻은 아이를 거액의 돈을 받고 떠안았으며 심지어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세호 씨 부모님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꽤 명망있던 건축가 집안이었기에 그 집안의 분노는 신우와 어머님에게 치명타가 되었죠. 문세호 씨 부모님은 이런 파렴치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두 번 다시 신우와 어머님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작은 지역 동네이니만큼 사람들에게 삽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신우와 어머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평판이 바닥나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맥 장사기도 했던 남편 식당에도 치명타였고요. 그야말로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다당하고 폐가 망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난동 부린 거, 저 때리려고 한 거, 폭언 전부 다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신우가 바람을 폈던 그 유부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내라는 사람이 시댁과 신우에게 직접 찾아와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위자료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유부남까지도 조용히 하기로 하고 8천만 원을 줬는데 결국 다 터트린 거 아니냐면서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쑥대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끝까지 제가 다 터트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를 원망한다는데 와,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군요. 제가 차라리 결혼 전에 터트려서 이 정도로 끝냈으니 망정이지. 막말로 전신우랑 문세호 씨가 결혼까지 했다가 다 알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고 그러나요? 그런데도 제 원망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혔죠. 사기꾼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사기치고 거기에 남을 이용하려고까지 했던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덮을 수 있을 줄 아나 본데 그렇게 감춰둔 진실은 어디선가 터지기 마련이고 그 뒷감당도 본인들이 감당해야겠죠. 저는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끝낸 것만으로도 똥통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